예, 반갑습니다. 1학년실 수학교사 이헌기입니다. 원래 오늘 지금 문제풀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인코딩 실수해가지고 아침까지 문제풀이 영상을 올렸어야 됐는데 유튜브 확인해보니까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된 김에 짧게 모의고사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문제집 보고 있고요. 처음으로 봐야 되는 게 문항 개수예요. 문항 개수 지난번에 6월에 시험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30문제 나옵니다. 오지선다형, 그러니까 선택형 문항 21개, 그리고 단답형이 9개인데요. 단답형이 9개나 되니까 실제로 찍을 수 있는 문항이 21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점 관련해서도 여기 2점, 그리고 좀 넘겨보다 보면은 3점짜리 문제, 그리고 더 넘겨보다 보면은 4점짜리 문제 있잖아요. 개수를 좀 세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세보시면은 전반적인 경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뭐 제가 기억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좀 찍어볼게요. 제 기억에는 2점짜리가 3개 나오고요. 3점짜리는 몇 개 나와야 되지? 14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4점짜리는 13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싹 다 합치면 30개 맞고요. 그러면 2점이 3개라고 했으니까 총 6점일 것이고 3점 14개, 감산이 힘드네. 42점, 4점 13개, 이것도 42점. 아, 좋다. 그럼 이거 다 합치면 100점 되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점짜리를 공략을 해야 되냐, 3점짜리를 공략해야 되냐, 4점짜리를 공략해야 되냐, 그거는 학습자 상태에 따라서 다들 다르실 텐데 뭐 알아서들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2점짜리 문제가 어느 수준으로 나오는지, 3점짜리 문제가 어느 수준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난도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는 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온라인 클래스에 이렇게 문항지랑 답안지랑 정답률까지 같이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다음 시험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메가스터디에도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도 있고 EBS 사이트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 위쪽 보시면 입시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서 그러면 뭐 여기 봤을 때 뭐 수능 모의고사 풀 서비스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특히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입시 자료실에 있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모음, 이거 꼭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생각보다 제가 못 해드리는 일들,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나 EBS처럼 규모가 큰 데서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좀 구분이 되다 보니까 학교 교사들만 믿지 말고요. 물론 저는 좀 믿어주셨으면 하는데 교사들만 믿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좀 정보 격차를, 그러니까 수도권이랑 좀 줄일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고1 학평 작년에 치러진 9월 4일 한국평가 탭을 들어가서 이런 메뉴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찾아 들어오셨으면 시험지 정답 다운로드가 뭘 의미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보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설 강의도 있는데요. 해설 강의 보시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해설 강의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그냥 해설 강의 없이 그냥 문제 마냥 푸는 게, 그냥 답지랑 좀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해설지 읽기 딱딱하면 좀 그렇게 알아서들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까 수학 눌렀습니다. 방금 알아서들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문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답률 보기. 정답률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한테 쉬운 건지 남들한테도 문제가 같이 쉬운 건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뭐 5%나 나온 문제면은 나 같은 경우에 좀 걸러도 좋겠네, 이런 식으로 나름의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수능도 그렇고요. 모의고사랑 수능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만점 받지 않아도 괜찮은 시험이에요. 물론 만점 받으면 좋긴 한데, 만점 받는 거는 뭐 의대나 서울대 문과 계열 진학한 학생들이 좀 그렇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점수고, 내가 서울대 의대 갈 거 아니다, 그리고 뭐 지방대 의대도 사실 100점 받으면 분명히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꿈이 크지 않으면은 차라리 요 문제 맞추는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저는 수학교사지만 여러분이 수학교과만 공부해서는 입시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걸 거의 장담합니다.
뭐 아무튼 이런 것들 볼 수 있었고, 그러면은 이거 찾아보다 보면은 여기에 등급 컷 같은 것도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문항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제가 아까 스펙트럼 얘기했었는데요. 2점짜리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걸 할 줄 아냐 모르냐, 이 정도 수준만 묻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봤을 때 이거 내신 시험이랑 크게 다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알아서들 문제 푸셨으면 좋겠고, 대신 4점짜리 문항부터는 뭐 요런 문제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문제를 풀어보니까 29번이랑 30번, 물론 작년에도 풀었던 문제인데 좀 과하다 싶은 문제들도 분명히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좀 분별력 있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향이 좀 이렇게 그런 경향이 좀 여실히 나타나는 게 제 생각에는 등급컷이에요. 등급컷 좀 봅시다. 역대 등급컷 공개라고 해가지고 메가스터디에서 산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고 말을 거시는 분 있네. 이게 메가스터디에서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산출한 것인지 그건 사실 알 바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등급컷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급컷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학 보니까 와씨 평균이 45점이에요. 표준 편차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고 우리가 평균이라는 얘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고, 각 등급별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뭐 4, 7, 12 뭐였지? 그리고 뭐 4, 7, 12, 17, 20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성적표만 받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1등급 컷 한번 보시고 평균이랑 5등급 컷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등급 컷에서 88점이면은 4점짜리 3개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하게 어려운 문제를 맞지 않아도 전국 4% 혹은 5% 안에 들 수 있는 훌륭한 성적에 해당한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좀 마음이 놓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맨날 소름 돋는 게 이거예요. 5등급 컷이 36점이에요. 이 36점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거 아까 내가 왜 내렸는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5등급이 36점부터예요. 근데 5등급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그냥 딱 그 중간 수준, 아니면은 전체 학생의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수준의 학생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36점이 나왔다. 근데 다시 2점짜리는 3문제, 그리고 3점짜리는 14문제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6점, 이거 42점. 그러면은 단순히 2점짜리랑 3점짜리를 다 맞췄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수가 48점이나 된다는 거예요. 48점이나. 그러면은 48점이면 5등급 컷보다는 훨씬 더 위쪽에 있는 점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살펴보면 거의 4등급 가까이에 가는 생각보다는 훌륭한 점수라는 걸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2점짜리랑 3점짜리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공부 포기 안 하고 따라왔을 때, 공부 포기 안 하고 그냥 교과 내용 적당히 따라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점짜리 문제들이 애초에 그렇게 구성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2점짜리랑 3점짜리 적당히 맞추고 4점짜리 중에서 적당히 찍을 수만 있다면 되게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여기 48점에다가 4점짜리 하나만 찍으면 4등급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등급짜리랑 4등급짜리는 사실은 뭐 얼마나 다르냐라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의 레벨이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1학년 수학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고3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수능 가지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수학이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가형이랑 나형이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이런 거 진짜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가형이 좀 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고, 나형은 비교적 좀 덜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형의 최상위권들이 사실 수학 잘합니다. 나형의 최상위권들은 다 서울대 가려고 하는 문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수학을 잘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자꾸 평균이랑 5등급 컷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이거 가형 54점, 나형 35점. 아까 1학년 때 봤던 점수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가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한 학생들이고, 나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수능 감독을 갔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전남 지역에 한 그 시험장에 있었는데 시작하고 나서 3분 내에 마킹 다 마치고 자는 학생이 절반 이상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점 만점이니까 그리고 대충 찍으면 한 이 정도 점수 나올 거를 기대를 할 수 있다면은 뭐 거의 찍는 학생들이 6, 7, 8, 9등급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좀 하시면은 어느 정도 6등급보다는 위쪽에 있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 시점에는 가나형의 구분이 없어지지만 가나형의 구분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에 대한 문제들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배점들이 다시 표준화가 돼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섞여지는 여러분이 아직 확률과 통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섞여지는 경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수포자들이 그러니까 가형 5등급은 수포자라고 하기 좀 뭐한가? 아무튼 가형 6, 7, 8, 9등급 그리고 나형 기준으로는 5, 6, 7, 8, 9등급 제가 생각하는 수포자들이 이 정도 학생들인데요.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1학년들 이번에 온라인 클래스로 9월 모의고사 풀이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9월 모의고사 왜 풀이하는 거냐면은 사실 진도 나가면 좀 편하긴 한데 진도 나가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좀 이렇게 다시금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1차 지필평가 봤으니까 1학기 2차 지필평가 봤으니까 아직 감이 남아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을 때 어느 정도 실력까지 되는지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까지 되는지 좀 가늠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풀이 시키는 거니까 최대한 문제풀이 강의 듣기 전에 100분 딱 재고 아니면은 100분 더 재셔도 돼요. 그냥 풀 수 있을 만큼 푸시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늠해 보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땜빵 강의인데 길어지면은 괜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빨리 마무리나 하겠습니다. 예, 내일 봅시다.